자, 오늘은 계층 구조 설계 쪽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트웍을 하기 위한 기본 회로를 제가 미리 작업을 좀 해놓은 거를 기본으로 해서 나가도록 할 거고요. 이 자료는 제가 카톡이나 이렇게 이제 과대표나 공지를 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우선은 계층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계층 구조는 우리 회로도에서 이제 회로도 그릴 때 우리가 제일 또 많이 쓰고 있는 설계 방법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잘 그려야 되겠죠. 이것도 계층 구조는 이제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요. 그러면 요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회로도를. 그러면은 요 페이지 말고 그 페이지에 또 다른 페이지를 생성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뉴로 해서 또 다른 페이지를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이제 도면을 그리게 되겠죠. 여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두 번째도 여기다 이제 우리가 또 도면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이 쉽게 생각하면 종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종이가 이제 두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회로 연결을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서 이제 계층 구조로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럭을 그러니까 임의의 블럭을 만들어서 그 블럭을 가지고 그 블럭 내에 들어가 있는 회로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회로가 이렇게 그렸어요. 한번 봅시다. 회로를 74 14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74 14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면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매번 같은 회로가 반복이 되거나 뭐 아니면 내가 이 한 부분을 너무 이제 종이가 좁아서 이 한 부분을 블럭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럭을 하나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다 이제 회로를 또 이제 만들게 돼요. 예를 들면 뭐 8051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회로를 여기다 이제 붙여서 그죠? 붙여서 요 핀에서 이제 회로를 연결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블럭 부분을 우리가 하부 계층 구조로 이제 새로 하나의 계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블랙박스 형태처럼 만들어서 입력과 출력 요것만 이음새 부분만 우리가 정의해 주고 이 회로도 부분은 요 메인 회로에다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입력과 출력에 대한 것만 이제 표시를 해 놓고 요 부분은 따로 회로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게 이제 요 주변에 있는 이 회로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하위 계층이 되는 거죠. 계층으로 봐서는. 그래서 계층 메인 상위 계층에 하위 계층, 하위 계층에 또 하위 계층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계속 계층에 이런 구조로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로도 그릴 때는 요 계층 구조의 회로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이제 회로도 연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위 계층 부분이 나와 있고요. 우정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하위 계층 구조를 하기 위한 입력과 이제 출력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요거를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요 부분을 내가 여기 위에 플레이스라는 파트가 있어요. 플레이스. 이 플레이스 파트에 여기 보면은 오프 페이지 커넥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키컬 블럭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포트는 이제 포트 활성화 시키면 이제 밑에 핀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게 이제 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요 플레이스라는 데서 찾아도 되고요. 이쪽에 메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올려놓으면 위에 파일 플레이스, 그 다음에 포트, 페이지 오프, 커넥터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여기를 선택해서 가도 되고요. 이쪽에 메뉴 아이콘을 가지고, 아니면 이 플레이스에 이제 요 버튼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여기에 요거 하이라키컬 블럭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계층 구조에서 거기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우선은 이 블럭을 선택을 하면 이제 블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블랙박스처럼 블락을 만들겠다는 거고, 이때 이제 블락의 이름을 이제 정의하는 거죠. 테스트면 테스트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스케매틱 뷰로 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 피스파이스라든가 베릴로그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플리먼트 타입은 이제 현재는 스케매틱 타입으로 하고, 이름은 이제 우리가 테스트로 하겠다 라는 거고요. 이름은 우리가 요 임플리먼트 이름이니까 다음에 우리가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해당하는 블록의 이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디폴트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넌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OK 누르면 이제 이렇게 십자가 뜨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마우스로 찍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딱 이제 포맷이 나오고요. 이 포맷에 여기 위에 테스트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이 이제 우리가 차후에 변경을 하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블럭을 이제 만약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얘를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제 에디트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에디트 프로퍼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밸류 값, 그 다음에 뭐 각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 수정을 이제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우선 닫고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이제 번호가 있는데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블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헤라키컬 포트를 이제 설정을 해야 하는 게 나옵니다. 포트는 내가 이제 안에서나 외부에서 사용할 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핀은 이제 이 안에 직접 핀을 그려 넣는 거고요. 그래서 포트를 보면 이 안에도 포트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나와 있는 건 이제 양방향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의 위치도 틀리죠. 접점하는 위치가 이쪽,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단방향, 레프트 쪽에 연결하는 거, 라이트 쪽에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노랗게 해서 이거는 이제 사각형 형태로 돼서 표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거는 이제 양방향이나 단방향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면 되겠다. 그래서 뭐 지금 방금 우리가 포트 레프트 R인 경우는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찍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이 이름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야만 서로 연결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또 연결할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과 선끼리 연결해서 내보내거나 들어오거나 할 때 주로 이런 심볼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에 가서 이번에는 하이라키컬 포트가 아니라 이제 핀을 볼게요. 이 핀을 보면 핀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제 핀 번호, 핀 이름을 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X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타입이 중요합니다. 타입은 3스테이트, 그 다음에 바이디렉셔널, 양방향성, 그 다음에 인풋, 입력받는 거, 그 다음에 오픈 컬렉터에는 이제 오픈 컬렉터 타입을 쓰시면 되고, 오픈 에미터나 아웃풋, 패시브, 파워, 파워까지도 연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연결할 거냐를 이제 선택을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요. 주로 우리가 이제 인풋이나 아웃풋 많이 쓸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 디렉션, 양방향성 또 많이 쓸 거고, 그다음에 전원도 뭐 가끔 쓸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만 우리가 선택을 해볼게요. 입력과 출력으로 선택해 볼게요. X하고 이제 입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블럭 입장에서의 입력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입력이고요. 그래서 인풋 X 누르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이제 안에 핀을 그릴 수 있게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내가 입력된다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쓰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아이고. 네, 이렇게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에디터 프로퍼티를 누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인풋이고 이번에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X하고 Y라고 쓸게요. Y 이렇게 또 누르면 이렇게 또 떠요. 그래서 딱 누르면 이제 Y자가 뜨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에디트 프로퍼티를 누르면 이렇게 또 다시 떠요. 그래서 뭐 sum 예를 치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내보내고 싶다, 출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번엔 마크 표시가 이제 바뀌죠. 이렇게. 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념이고, 얘는 이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포트가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프로퍼티를 해서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두고 엔터를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ESC 누르면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블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블럭이 나오면 이제 회로도에 직접 연결을 해도 되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연결을 해도 되죠. 만약에 이제 얘를 노테이트 시키고요. 이렇게 얘를 여기에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돼요. 그래서 이 핀이 나간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부품을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할까요? 7408 예를 들어서 게이트를 썼어요. 누르면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핀을 이렇게 부품에 직접 연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 핀으로 또 가는 거고요. 얘는 부품으로 또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포트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마우스로 다시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파트에 가서 우리가 플레이스 파트가 아니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디센드 하이라키라고 나와요. 이제 디센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위 계층을 말하죠. 얘의 그 속에 있는 내용,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에 이제 회로를 이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디센드 하이라키컬을 누르면서 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제 떠요. 그래서 뉴 페이지, 스키매틱 테스트에 대한 뉴 페이지를 이제 내가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냥 놔둬도 됩니다. 엔터 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요. 만들고,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뭐예요? 여기 옆에 요거 헤라키가 포트가 생성이 돼 있어요. 자동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얘는 받아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밑에 아까 그 블럭에 있는, 그러니까 하위 계층에 있는 회로를 이제 그려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08 게이트도 넣고요. 그 다음에 뭐 두 개 넣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74 14 해서 74 14 이렇게 이제 낫게이트도 넣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회로를 다시 꾸며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입력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입력으로 준 다음에 그거를 낫게이트를 여기다 넣고, 또 얘를 받아서 이쪽에다 넣고, 얘를 받아서 예를 들면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얘를 받아서 출력으로 내보내고, 얘를 뭐 이렇게 내보낸다. 혹은 얘를 이렇게 받아서 얘는 뭐 이쪽에 내보낸다. 이렇게 이제 회로를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회로가 이제 안에 박스 안에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페이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요 안에 입력을 받아서 이쪽에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썸을 가져서 이쪽 출력 내고,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입력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회로를 우리가 이렇게 하이 구조로 넣는 거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쪽에 회로를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서 이 블럭이 바로 이 회로의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가 이제 회로 내에 몇 개가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프로퍼티로 해서 여기 이제 수정을 해도 됩니다. 이런 이름들 수정하고요. 만약에 뭐 에더다, 헬프 에더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만약에 7414가 있다. 그러면 낫게이트가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있다. 그러면 낫게이트를 통해서 이노마가 들어가고, 낫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왔고, 얘가 낫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입력이 들어가서 이 양쪽에 입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회로가 구성이 된 블랙박스가 구성이 돼서 그 회로에서 출력이 나오고, 그 출력이 또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몇 개를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만 봤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회로들을 좀 더 참고를 해보면 이제 더 다양한 버스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요거는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만 되는 내용이고,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가 이제 104페이지, 여러분 책으로는 140페이지 있고요. 그래서 설명은 상당히 간단하죠. 근데 책에 있는 내용을 또 읽어봐서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요. 여기 실습 예제에 있는 거는 지금 요 안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부품, 외부의 부품 두 개.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하이라키 이제 블럭이 계층에 대한 블럭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한 내용이 거기 쭉, 저는 뭐 여러 개 그냥 복잡하게 약간 더 그림을 그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 쭉 넘기면 이제 뒤에 요 원래 여기 실습 예제에서부터 하는 내용이 안에 다 이제 그려져서 됐습니다. 사실 요 입력핀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이제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인풋, 아웃풋 이렇게 이제 다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실습 5-3에 있는 내용이 이제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좀 그려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 알려줘야 할 내용이 좀 있어서 하나 더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페이지를 좀 약간 키우겠습니다. 키우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를 블록을 다시 하나 만들게요. 여기 MC8031 MC8031 이렇게 이제 잡았네요. 그 다음에 스키매틱 MC803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블록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우리가 핀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핀은 책에는 지금 버스 형태로 되어 있네요. 버스도 똑같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땅 찌고요. 가로, 대괄호 열고 그 다음에 0번 점 2개 찍고요. 그 다음에 7번 핀까지. 요게 이제 우리 데이터 버스잖아요. 데이터 버스는 8비트니까 0에서부터 7번까지 포함돼서 간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얘는 스케일이 아니고 이제 버스로 선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버스이기 때문에 이제 버스 라인으로 선택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입출력 핀이잖아요. 바이 디렉션. 그래서 바이 디렉션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입력과 출력이 되니까, 그죠? 출력은 이제 출력만 하면 되는데, 얘는 출력이 되니까 요거를 선택해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떠요. 근데 땅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모 마름모 세모처럼 마름모 형태의 구조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블록 선택하고요.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에 핀 번호 누르고요. A2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과 출력은 알았을 거고 패시브는 제가 패시브 한번 눌러볼까요? 패시브는 안되네요. 버스가 아니죠. 스케일로 가야죠. 그래서 누르면 얘는 이제 사각형 형태로 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서 패시브 말고 이제 오픈 컬렉터 한번 볼까요? 오픈 컬렉터는 어떻게 나오는지. 오픈 컬렉터 얘도 똑같네요. 그죠? 그냥 봐가지고는 우리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스테이트 볼까요? 3스테이트도 3스테이트도 또 사각형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회로 시간에 각각 3스테이트가 뭔지 바이 디렉션이 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도 이제 같이 표현을 하죠. 전원도 한번 볼까요? 전원도 어떻게 나오나? 전원도 사각형으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어드레스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사각형 바이 디렉션으로 표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다 바이 디렉션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냥 어드레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책에 있는 것처럼 가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회로를 만들고 만약에 여기에 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블락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여기서는 이제 AD
DA CONV 이렇게 냈네. 그 다음에 스케메틱으로 가고요. 여기 이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찍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찍었으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에서 가서 핀을 정의를 할 때 요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데이터 0 7번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버스로 선택하고, 이번에는 바이 디렉션 선택하고 땅 찍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찍었어요. 우선은 나머지야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럼 얘는 버스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을 할 때 이 버스선을 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이냐 버스냐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회로도 상에서 보면 중간에 이제 뭐를 넣냐면 74LS138 네. 여기 지금 여기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PPT 자료를, 자 여기 보면 74LS138을 썼어요. 중간에다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74LS138 나오네요. 이렇게 찍어요. 그렇죠? 이렇게 찍고, 얘는 뭐 땡기면 이제 땡겨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입력과 여기 출력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입력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얘 블록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에 가서 핀 설정하고, 이번에는 스케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풋인데 예를 들면 ADC 뭐 셀렉트 이렇게 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입력이다. 오케이 누르고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해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와이어를 그릴 때 이렇게 이제 한 선을 가지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부품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책에 그 심볼 마크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뭐 이런 거 버스인지 아니면 라인인지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해서 그리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그리는 거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리는 거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그리면 되고요.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수정할 때는 더블 클릭을 하거나, 이제 패시브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서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뭐 바이 디렉션으로 바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세이브 크로스, 크로스하고 예스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면 변했죠. 이제 2가. 그래서 이제 2를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 마크의 이 포트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맞춰주는 게 좋죠. 뭐 굳이 뭐 입력을 출력으로 해놔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거 근데 여기서는 입력인지 출력인지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니까 그거를 잘 고려해서 그리는 게 좋겠죠.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버스 부분하고 이거 연결하는 거를 좀 살펴봤고요.
앞전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요 하나는 더 살펴보고 넘어가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제 요 얘에 대한 하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계층 구조에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디센드를 누르면 이제 yes 하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뜨죠. 그래서 심볼 마크도 이런 식으로 다 떠요. 그러니까 양방향성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원래는 이제 어드레스 라인 같은 경우는 단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드레스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 방향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지금 양방향성 라인을 쓰긴 했는데 어드레스 라인은 신호만 가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양방향성 가질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양방향성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만들잖아요. 그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SDS에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여기 보여요? 여기 보면 아까 MCM의 페이지, 테스트의 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페이지에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쟤를 눌러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블록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저렇게 여기 이름도 아까 MC8051로 바꿨잖아요. 그 안에 이제 페이지 1번이 또 있고요. 테스트라는 거에 또 페이지 1번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우리가 뭐 금방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거기 100 여기 나머지는 뭐 볼 거 없네요. 요 PPT에서 보면 그리는 거는 제가 뭐 그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페이지 요 부분만 PPT에서 볼게요. 자 버스는 버스대로 했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이제 어드레스 라인들인데 어드레스 라인들은 그냥 양방향성으로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가해지기만 하기 때문에 단방향성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도 RW 그 다음에 리드라이트 얘들도 그냥 단방향성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TXRX도 마찬가지고 양방향성 얘는 이제 뭐 양방향성으로 그냥 정의를 했네요. 그 다음에 버스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P도 이제 이렇게 8개 포트도 8개를 그냥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A0, A1도 마찬가지로 보냈고요. 그래서 리셋도 마찬가지로 리셋회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원래 이 속에다가 이제 그 CPU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리셋회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안에 회로를 별도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나온 거를 여기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서 구성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외부에 또 데이터가 나가는 선을 이렇게 양방향성으로 표현을 해놨네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 이제 라인을 우리가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라인들은 이렇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양방향성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겠다는 거니까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현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도트 매트릭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회로분 이렇게 이제 더 복잡하게 갔어요. 이 회로는 지금 책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뒷부분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잠깐 보였던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자, 요거는 뭐 이제 딱 눈에 들어오죠. 잘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바로 그려버렸죠. 웹에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나간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프 페이지 커넥트 입력과 추정 이건데요. 오프 페이지는 지금 마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우리 잠깐만요. 그림 도면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 여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거 아니고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예,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오프 페이지 커넥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은 하나는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이제 나오는 겁니다. 페이지에서 들어오는 거고 얘는 나가는 거.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예를 들면은 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지우고 내가 와이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했어요. 요거는 지금 현재 이 페이지에서 나가는 거고요. 이름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냥 그려놓기만 하면 안 되고요. 뭐 예를 들면 A0다. A0 이런 식으로 해서 선 이름을 써야 자고요. 만약에 이제 페이지 1번이잖아요. 그럼 페이지 2번에서 저걸 쓰고 싶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시 얘를 눌러서 이번에는 출력이 아니고 입력으로 바꿔야죠. 그렇죠. 아까는 그래서 나가는 거였고 이번에 이제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해서 짠 쓰고요. 그리고 여기가 A0였죠. A0. 그리고 내가 이제 회로에 어느 부분으로 입력을 받겠다. 그러면 뭐 여기 74에서 138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아까 페이지 1번에서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여기로 갔다. 이제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상에서 이제 오프 페이지죠. 페이지가 끊겨서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연결을 할 때 연결하는 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그 여기 페이지에 여기 아까 우리 여기 페이지에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에서 이제 했잖아요. 만약에 이 페이지하고 또 페이지 사이 여기에 또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쳐요. 뉴 페이지로 우선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뉴 페이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요 블럭하고 그 다음에 밑에 블럭하고 여기 이제 한 계층이에요. 요게 이제 같은 계층이잖아요. 같은 계층에서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바뀌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부분에 페이지와 페이지냐의 이제 차이니까 그건 뭐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거기 13페이지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회로에서 우리가 이렇게
리셋 회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도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입력과 출력은. 왜냐면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뭐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거 외에는 그냥 회로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입력인지 출력인지 굳이 구분을 하지 않고 연결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호가 나와서 외부로 나가는 거니까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이제 연결을 해서 쓰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페이지 1번이고요. 그러니까 페이지 1번, 그다음에 페이지 2번.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나왔잖아요. 나와서 CO 제로예요. CO 제로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여기 나왔죠. S 언더바 5. S 언더바 5가 여기네요.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어요. C 언더바 I. C 언더바 I가 있죠.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블럭의 개념을 아까 하이계층의 개념을 사실은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로 관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은 의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만큼의 블럭이 2회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블럭만 없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부의 그런 회로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하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쓰던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계층 구조의 개념으로 쓰던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거를 써주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숙지를 해서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이제 입장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만드는 건데 저번에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오픈에 가서 혹은 뉴로 가서 라이브러리 선택을 해서 하면 되고 라이브러리들이 쓰여지게 되면 요 디자인 캐시 안에 쭉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디자인 캐시에 보면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썼던 부분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들 때 이제 뉴 파트로 가서 디자인의 뉴 파트로 가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그 다음에 파트 번호 윤지 딘지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고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많은 연습을 좀 해야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품의 회로도 폴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IEEE 심볼 여기 심볼들도 사실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스에 가보면 여기 보면은 이런 화살표부터 해서 아날로그 타입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뭐 그림을 직접 그려도 되고 안에 들어가 있는 IEEE 심볼들이 있으니까 그 심볼을 갖다가 써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핀 입력을 할 때는 핀 입력에서 선택해서 넣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번에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숙지를 하고 얘가 뭘 의미를 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디지털 회로 시간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세하게 뭐 이거 뭐다 라고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오랄캐드에서의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 표현 방법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놓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안 본 친구들은 기말고사 때 못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놓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간략하게 여기서 하나만 그려 볼게요. 우선은 그러면 라이브러리는 파일에 가서 뉴에 가서 라이브러리 선택하면 된다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 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누르면 창이 떠요. 그래서 이 경로가 나옵니다. 라이브러리 이 이름은 다음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 파트를 누르시면 돼요. 뉴 파트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줬던 이제 이런 창들이 뜨는 거죠. 여기 요 창이 뜨는 거죠. 요 창이 요 창 처음에 요 창, 요 창이 뜨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파일 이름 치고요. 그 다음에 U 파트고요.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PCB 풋프린터는 아직 뭐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빼도 되고요. 다음에 있으면 찾아서 넣어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PCB 아트웍 쪽에서 풋프린트 값을 가져다가 붙여 넣으면 되고요. 제가 아까 파일 요 하나 그려놨던 거 있었잖아요. 처음에 보여줬던 거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풋프린트가 안에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작성 중이라 안 되네요. 쓰면은 이제 풋프린트 값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내용이었고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OK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창이 뜬다는 거고요. 뭐 네, 이렇게 이제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EEE 심볼이 있잖아요. 플레이스에 얘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고 플레이스에 IEEE 심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떠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심볼들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를 가져다 쓰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쓰는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나케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심볼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심볼들을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중간에 이런 거를 이제 표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쓸 때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드로잉은 여기 밑에 그 라인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리면 되죠. 이런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얘를 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심볼들하고 중간에 넣는 거하고 이런 거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외곽 그리는 거, 외곽은 뭐 IC 같은 경우는 그냥 블랙 이 박스로 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이트라던가 기타 등등은 내가 직접 그 모양으로 그리면 됩니다. 네, 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선 그릴 때 여기 이제 선을 우리가 그립니다. 라인이 있어요. 라인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하고요. 여기 보면
핀이 있어. 핀을 누르고요. 이름을 쓰고요. in 예를 들면 in 이렇게 쓰고요. 넘버 1번 이렇게 번호 쓰고, 얘도 버스도 있고 스케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쉐이프가 있고요. 라인, 클럭, 그 다음에 얘가 바이 디렉션이냐 인풋이냐 뭐 이런 게 나오죠. OK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요 화살표 여기 보면 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바로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클럭을 선택하면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도트를 표현하면 동그랗게 표현하고, 제로 랭스는 아예 선이 없습니다. 셔트는 짧은 선이고요. 그 다음에 라인은 긴 선이에요. 그리드 상으로 보면은 길이가 이제 1그리드,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정도 가는 거죠. 그리드 3번은 이제 3칸 정도 가는 거고요. 그리드라고 하는 건 여기 요 점, 여기 보면 점과 점 사이 잘 안 보이나요? 이런데 그리드를 표시를 하면 여기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몇 칸 갈 거냐 이제 요게 표현이 되죠. 그렇게 해서 표시를 했고요.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스테이트, 그죠? 3 스테이트, 그 다음에 바이 디렉셔널, 인풋, 오픈 컬렉터,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3 스테이트 P는 이제 로 하이, 그 다음에 하이 임피던스라는 게 있어요. 로 신호와 하이 신호, 그 다음에 하이 임피던스는 이제 임피던스가 저항값이거든요. 저항이 아주 높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끊겨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이도 아니고 로도 아닌 상태가 이제 하이 임피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디렉션은 이제 양방향 입출력 되는 거고요. 입력은 입력 신호만 되는 거고, 출력은 출력 신호만 되는 거고, 오픈 컬렉터는 컬렉터 단자가 열려 있어서 풀업장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풀업장이 없기 때문에 출력이 하이인지 로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오픈 컬렉터 타입들은 출력에다가 이제 하이 신호 풀업을 꼭 연결을 해서 붙여줘야 한다. 오픈 에미터도 마찬가지고요. 에미터 부분이 이제 열려 있다. 그 다음에 패시브 수동 핀이에요. 일반적으로 수동 소자에 연결하는 거고요. 수동 소자에는 이제 전원이 없습니다. 에너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RLC가 주로 이제 수동 소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워 전원 핀 입력이나 접지, 플러스나 마이너스 접지를 표현할 때 파워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여기 선택할 때 쉐이프하고 타입을 어떤 걸 쓸 건지를 잘 선택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핀, 그러니까 핀을 여러 개 할 때는 이제 여러 핀을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 누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텍스트, 핀 어레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개 핀 한 번에 A,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 그 다음에 이제 핀의 넘버, 증가하는 번호, 순, 뭐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거의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하나하나 그리면 되니까. 아까 했던 이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선을 보이지 않게 하려면 핀 비저블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누르고 다시 아이고 누르면 뜨죠. 그릴 때 도트 뭐 아웃풋 이런 식으로 하나를 볼까요? 그려 봅시다. 1번
1번, 2번, 그 다음에 제로 랭스 쇼트 바이 디렉션 버스 스케일. 이거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 밑에 핀은 우리가 이제 핀 번호를 파워 같은 경우 특히 파워가네요. 죄송합니다. 파워를 누르면 이게 떠요. 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핀들은 거의 숨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원 같은 경우는 숨겼다가 다시 보이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그릴 때는 라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GCC다, 아니 PWM 그 파워다, VCC다 이렇게 하고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선이.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여기 비저블 핀을 누르잖아요. 핀 비저블. 이제 이렇게 옆 밑에 번호들이 다 뜨죠. 그죠? 그리고 요는 사실은 라인을 안 쓰고요. 주로 이제 제로 랭스를 씁니다. 그러면 아예 안 보이죠. 그렇게 하고 핀은 번호는 이렇게 하면 가려져 버립니다. 다시 누르면 이제 핀 번호는 뜨죠. 그때는 제로 랭스로 쓰시면 안 되고 뭘로? 이제 라인으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라인으로 바꿔서 전원을 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는 저번에 이제 추가 설명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그릴 때는 충분히 우리가 다 이제 잘 그릴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엔드 게이트나 그릴 때는 저런 식으로 라인을 써서 해라. 그리고 미러 기능도 쓰고, 여기 미러 버티컬 호리전트 미러 써서 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그려놓으면 되겠다. 뭐 낫게이트는 마찬가지고요. 나머지는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많이 그려봐야 하고, 여기 숨어져 있는 건 전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터페이스는 뭐 이제 회로 설계 이제 도 보내는 그런 뭐 설계 주고받고 뭐 하는 그런 기능들인데, 뭐 그렇게 쓸 일은 많이 없지만 참고로만 그냥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속성적으로 뭐 EXP 파일을 내보내거나 뭐 받아들이거나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렇게 큰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건너가시고요. 우리가 설계 실습이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 보드를 보고 이렇게 이제 다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잠깐 이제 회로는 설명을 드렸고요. 더 회로도 설계하는 거를 확장해서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DAAD 그 다음에 뭐 도트 매트리스 연결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콘덴서들은 바이패스 콘덴서라 있죠. 바이패스 콘덴서는 한쪽에다 이렇게 몰아서 그려준다. 그리고 각각 부품 하나하나는 각 칩마다 하나씩 전원과 전원 사이에 연결을 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 꼭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회로들을 그려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가 어떻게 구동하는지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회로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다 설명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차후적으로 이제 이런 회로도 설계하는 방법을 더 심도 있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트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고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걸 배우는 게 이제 실질적인 기술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아트웍을 하거나 하는 거는 차후적인 문제죠. 그래서 두 가지 뭐 다 해놓으면 좋고요.
근데 이제 중요도로 보면 이제 이렇게 회로가 어떻게 구동되고 이 안에 프로그램을 넣었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더 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요 회로를 이제 이렇게 이제 각각 블락블락 쪼갠 거예요. 이제 쪼개서 요렇게 이해가죠? 요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회로들을 이렇게 쪼개서 다 쪼개서 각각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안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그리면 된다. 시간이 되면 사실은 이거 그려보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안 돼서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요 각각의 하나하나 블럭이 뭘 의미를 하고 이 회로가 전체 회로가 이거다 이렇게 해놓어도 되지만 그거를 이렇게 블럭으로 표현하고 각각 부품들을 별도로 이런 식으로 그려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제가 그 앞전에 얘기했던 이제 요 프로그램은 요거 캐드를 하기 위한 요 회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는 뭐 전달해 줘도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